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과 인생 이야기. 성공헌터 황문진의 사업자 공부방.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오늘 사업자 공부방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작은 회사가 살아남는 전략, 세분화 전략입니다. 세분화 전략. 지난번 주제가 작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였죠. 오늘은 작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본과 인재가 부족한 작은 회사가 치열한 비즈니스 무대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 저는 세분화 전략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객을 세분화하고 상품을 세분화하고 영업 지역을 세분화하고 하는 거죠. 왜 세분화를 해야 할까요? 세분화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상대하고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모든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어라? 얼핏 들으니까 그러네. 왜 세분화하라는 거야? 세분화하는 것보다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더 매출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대다수의 작은 회사 경영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모두를 공략하는 것이 더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왜 고객을 세분화해야 되는 거야?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없는 상품이 없이 모두 갖춘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게 매출이 오를 텐데 왜 상품을 한정하라는 거지? 왜 상품을 세분화하라는 거지? 이왕이면 전국을 상대로,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왜 지역을 세분화하라는 거야? 왜 지역을 한정하라는 거지? 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게 옳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경영력만 낭비한다면 그건 잘못된 전략이죠. 네,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전략이라는 증거죠. 자, 비즈니스라는 무대는 치열한 경쟁의 무대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쟁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많고요. 직접적인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내 상품이 고객들에게 선택되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계층의 고객을 다 상대로 하겠다 하면 효율성이, 반응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해도 쉽지 않은데 상품의 가지수가 많고 모든 상품을 다 팔겠다는 접근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지역을 너무 넓혀서 동네에서도 자기 사무실 근처에서도 창고 근처에서도 1등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쟁사도 많고 경영력이 더 큰 회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분화하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을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팔고 싶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하면 전 국민이 여러분의 상품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그 중에는 상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을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층에게까지 비용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모두를 상대하려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기에 별 관심이 없는 광고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광화문 광장 또는 대학로의 마로니에 광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혼잡한 곳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집중할까요? 혼잡한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말에 집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웬 잡상인이 호객행위 하나보다, 또는 웬 종교단체에서 포교활동을 하나보다 등등 길거리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그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향한 외침은 모두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상을 세분화한다면 반응은 좀 달라질 겁니다. 나에게 직접 얘기하듯이 하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좀 봐주세요 대신에 거기 아기를 업고 가는 30대 주부님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기를 업고 가는 주부들은 관심을 기울이겠죠.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 그 주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말한 쪽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또한 아기를 업고 가는 30대 주부가 누가 있지? 하고 이렇게 살피면서 30대 주부를 찾아보는 행인도 있을 거예요. 그 주부의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 주부와 말을 건넨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고객 세분화입니다. 관심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세분화하면. 자, 이렇게 고객을 타겟팅 할 때 조건을 세분화하면 반응이 더 올라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속하는 여러분보다는 30대 주부로 세분화된 것이 더 반응을 일으키고 단순히 30대 주부라는 조건보다는 아기를 업고 있는 30대 주부로 한 번 더 세분화하면 더 구체적인 세분화가 된 거죠. 하나의 조건보다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더 갖추어지면 세분화가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부부 한정이라는 세분화 어떤가요? 단순히 부부 한정이라는 조건을 하나로 설정하면 고객 반응은 미미합니다.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30대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30대 부부 한정이라고 하면 해당 고객은 관심을 더 보이겠죠.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더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30대 부부 10년간 무사고 대상 한정 어때요? 30대 부부 10년간 무사고 대상 한정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고객은 10중 8구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고객 반응을 높이려면 고객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내 상품을 더 잘 팔고 싶다면 고객을 세분화하고
상품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지역도 세분화해야죠. 자, 경영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고객을 세분화하고 상품을 세분화하고 영업지역을 세분화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인재가 부족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경영력에 한계가 있는 이런 곳에서 경영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고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작은 회사가 살아남는 기본적인 전략, 세분화 전략입니다. 세분화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면 사업자 공부방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사업자 공부방 내용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방송 제4화 방송에서 만나요. 황문진의 사업자 공부방에서는 사업자의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 공부를 합니다.